자, 우리가 평가라는 거 쉬운 거는 아니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건 더욱 어려워요.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오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도 그러해요. 수능의 영어의 70점 i와 80점 i는 실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봐도 좋아요. 때에 따라서 4등급 나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5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거에 관한 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노벨 평화상 객관적이냐라고 말해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건 맞죠? 그럼 권위가 왜 중요할까요? 누구도 객관성이라는 걸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권위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준마저 무시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상을 줄 수 있겠는가?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노벨 평화수상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 얘기예요.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뉴욕시 된 중국의 인권운동가, 중국 내 에이즈 환자 등 인권 사각지대의 실상을 고발해온 후자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중요한 건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이 싫어하는 게 아니죠. 자, 이와 비슷한 사례들 우리도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중략하고요. 1989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위대한 상이죠. 평화상은. 받자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이 흔들려는 음모라고 몰아세웠다. 중국은 노벨 평화상이 이른바 서방의 잣대에 선정되어 불평하다 한다. 자, 기준이 뭐라고요? 서방의 잣대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중국이 문제입니까?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방의 잣대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객관적이라는 건 아마 중국의 정부 또는 중국의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그 국민들은 서방의 잣대라고 노벨 평화상을 격하시킬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랬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번 노벨 문학상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들은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과 뭐가 다를까요? 자, 전 세계는 중국의 그러한 독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분에게 상을 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적인 평가예요. 우리 전 세계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버셜한 가치죠.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가치. 독재는 나쁘다. 살인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 이건 보편적 가치입니다. 폭력은 나쁘다. 이런 거 다 동의를 한 거겠죠. 누구도 그것에 반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이것은 바로 보편적 가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을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오염된 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를 왜 만드는 것인가? 우리인간은 바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것마저 무시하면 독재 국가인 중국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다를 수는 있으나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바로 독재자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다르다요.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보다가 제가 영어 강사로서 과연 그럼 우린 수강 후기를 믿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앞에 약간 살을 붙였습니다. 수강 후기를 믿으면 합니까? 과연? 수강 후기도요,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인 걸 잡을 수 있는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면서 영어 문장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우선 계속 볼게요. 영어가 된다는 말을 주로 할 때 우리는 독해, 듣기, 말하기를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독해, 듣기는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객관적인 건 맞아요. 아무래도 수능이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간에 IELTS든 어떤 거든 간에 100점 맞는 사람과
900점 맞는 사람과 실력 차이는 당연히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말하기 시험은 평가하기 쉽지가 않아요. 토익 고득점을 받아도 실제 현지에서 가면 벙어리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또한 원어민의 말하기는 리스닝 테스트처럼 그래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실제 의미와 다른 표현도 자주 사용하죠. 이것을 슬랭어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말할 때 대충 말하는 것과 같아요. 좋아하고 자빠졌네. 이거 표준어는 아니죠. 좋아한다는 말은 되게 좋은 건데 자빠진다는 것은 엎어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죠. 의미대로. 문자 씹냐? 씹냐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씹냐라는 뜻인데 문자를 씹는다라고 우리가 메타포처럼 이용하죠. 이렇게 또는 있잖아 할 때 있다 없다에서의 뜻이 아니죠. 어떤가 추임새를 넣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뜻을 축약한 거죠. 대충 말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준어가 아닌 이러한 걸 구사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것을 애워서 하는 거죠. 좋아지고 자빠졌네 라고 어설픈 액센트로 말을 하면 우리는 오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잘해서 착각을 해요. 실제는 아니죠. 그냥 암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낌을 갖고 있는 뉘앙스인지도 모를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상. 대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정보, 감정, 의견 등등 이런 걸 주고 바뀌거든요. 추임새가 좋다고 해서 노래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가서 그러므로 어떠한 말을 할 때 제가 한국말과 비슷한 말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잘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도 원어민의 어떤 슬랭어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정보와 감정과 의견의 주고받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노래의 추임새 같고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평가 요소가 되지 않아요. 자, 누군가 이 수업 듣고 좋아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양적 평가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쉽지 않죠? 쉬운 문장이나 또는 문장을 암기해서 그냥 단순 암기를 해서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난이도의 질의 문제가 있죠.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추적해서 통제군이란 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통제군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컨트롤 그룹, 다시 말하면 비교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업을 들으며 혹시 외국인과 만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만나면서 시간을 또 얼마나 가졌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업 후 잠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지 이런 거 다 추적해야 돼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결과만을 보는 거예요. 광고에 나와서 그 사람이 전, before, who 했을 때 단순한 암기로 했는지 아니면 전에 했던 거 후 이 기간이 좀 길어서 이 기간에 외국인 친구와 만났거나 학원 강사나 대화를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업과 상관없이 그냥 외국인과 대화했기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닌지. 이 모든 오염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대규모 집단을 실험에 참가해서 해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오염의 요소를 차단하기 불가능해 갖고 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 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50m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어에 대한 노출의 빈도는 또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할 때 노벨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계적 의미로. 세계적 의미로 중요한 것은 세계의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들은 상을 어김없이 주죠. 그러면 대부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들은 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 평화상에 가장 폄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폄하시키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할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노벨상 말고는 많지 않죠. 노벨상은 분명 권위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인류가 만든 하나의 탑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탑. 자, 그럼 영어에 대해서 어떨까요? 영어에 대한 평가에 객관적이 있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객관성, 권위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 얼마나 단기간에 효과를 보았는가. 예를 들어 전체 모든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다 아니라더라도 일부라도 그중 일부라도 10분 만에 좋아졌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분 만에 좋아졌다면 누군가를 만나서 단어장을 암기하거나 또 문법 수업을 듣거나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를 했거나 그런 거 없던 거죠. 10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오염될 여지가 없어요. 오염될 요소가 없는 가장 완벽한 가까운 검증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실험자의 말이 아닌 또 시험으로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하겠죠. 실험자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문이 쉬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쉬움 리스닝 지문은 어디선가 들었던 느낌으로 또는 단어 몇 개 가지고 뜻을 유추할 수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져요. 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영어 지문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지문이죠? 이 지문의 난이도는 혹시 보셨나요? 이런 걸 우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죠. 그러나 시험은 담보할 수 있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간에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제 강의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에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제 강의를 과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분 만에 좋아진 학생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염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객관성을 담보했는가? 노벨상만큼 위대한 평가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는 또 이게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학적 평가가 왜 어려운지 지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염된다는 겁니다. 과학도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요즘 뭐 그런 말 많죠. 뭐를 먹으면 뭐에 좋다. 커피는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몸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는데 담배 있잖아요. 담배.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몸에 나쁘죠. 근데 하버드 연구팀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알츠하이머 아시죠? 치매 같은 거.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왔어요. 담배 피울수록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담배 피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부작용 갖고 있어요. 알츠하이머에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예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평가라는 게 정말 힘든 건데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Scientific research must be based on data that are gathered using controlled study and experiments.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베이스를 둬야 됩니까? 데이터에 긴 걸 둬야 돼요. 그 데이터가 모여지는 건 반드시 컨트롤드 스터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제된 그룹, 통제된 연구, 통제된 실험을 이용해야 돼요.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The influence of person beliefs or wishes can lead to false or misleading conclusion from data. 그러나 그 영향력, 그 사람의 믿음, 또 소망의 바램의 영향력이 뭘 이끌 수 있다? 거짓된, 그렇죠?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결론을 데이터로부터 이끌 수 있다. 바이어스, 우리가 말하는 편견이죠. 편견은 can occur, 일어날 수 있다. 언제? When the person doing the research,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할 때,
또는 pay for it, 그것에 돈을 지불했을 때 그 사람들이 want to result to support certain hypothesis. 자,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떤 특정한 가설을 서포트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바로 바이어스, 우리 말하는 편견이 일어나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This desire, 이러한 욕구가 can affect how people interpret the result. 이러한 욕구가 결국에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affect, 어떻게 사람이 그 결과를 해석할까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됩시다. During the 1960s and 1970s, tobacco companies paid for scientific research about cigarette smoking. 예를 들어서 1960년대, 1970년대 동안에 담배 회사들은 뭐에 돈을 지불했나요? 과학적 연구에, 담배 스모킹에 관한 연구에 돈을 지불했어요. The tobacco companies wanted to show that cigarette smoking was not harmful to people's health. 그 담배 회사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담배를 스모킹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not harmful, 사람들 건강에. The results from much their research, 그들의 많은 연구로부터 그 결과가 seemed to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igarette smoking was not harmful. 자, 그런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서포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가설을. 어떤 가설? 담배는 해롭지 않다. But 그러나 other research about cigarettes was paid for by groups that did not sell tobacco. 그러나 다른 연구, 시거렛에 관한 다른 연구는 바로 다른 그룹들이 페이를 준 거죠. 이 그룹은 담배를 팔지 않는 그룹이에요. 그랬을 땐 most of their research, 그런 연구의 대부분이 스모킹은 심각한 건강에 위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연구가 과학을 빙자해서 때로는 오염 또는 편견, 의도한 대로 짜맞추기, 기타 등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당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벨상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의 10분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